벤조페니실린 알칼로이드를 생산해내는데 관련되어 있는 프로테인들을 그 벤조페니실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이제 스프레이션을 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벤조페니실린 알칼로이드를 생산하는데 저희 연구진에서는 이제 양기미과 식물의 내철제 클리코니컬을 사용했습니다. 보통 이런 양기미과 식물들은 많은 양리활성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날레시간 컴파운드의 몰핀이나 아니면 스스로한 컴파운드의 코데인 그리고 나이트로겐 에펙트를 가지고 있는 성기나리 이러한 물질들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다음과 같은 패스웨이상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엔자임들이 많은 스텝들을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식물 셀 상태에서는 이러한 몰핀으로 가는, 몰핀이나 알칼로이드로 가는 패스웨이가 막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 연구진에서는 상계나리와 상계나리의 데리버티브인 체릴리세린, 체릴로이드, 마카파인과 같은 그러한 물질들의 대상 타격 물질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보통 식판들에서 2차 대사 산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즉, 식물의 성장이나 성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그러한 컴파운드들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 그냥 일반적인 그로상에서는 거의 생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본 패스웨이상에서 어느 부분인가에 바틀렉이라든지 아니면 플럭스가 흐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들은 흔히 패서젠, 즉 성자이라든지 외부에서 이제 미생물들이 공격을 해왔을 때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대부분 물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저희가 패서젠을 오토클레이빙을 해서 리스트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토클레이빙을 펜에도 불구하고 올리고 글루칸이라든지 올리고 수산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이 식물체의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로 가는 패스웨이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막혀있던 버틀렉들을 열어줘서 이제 그 메타볼라이트의 증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볼라이트를 증가를 했다는 것은 기존에는 막혀있던 어떤 스텝이 열려서 어떤 스텝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즉,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메타볼라이트의 변화만 관찰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진에서는 최종 산물의 메타볼라이트뿐만 아니라 그 위의 레벨인 프로테인이라든지 그게 관련되어 있는 mRNA 레벨에서 이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스킴을 짰는데요. 일반적인 식물세포에서 메타볼라이트와 프로테인을 HPLC와 소리장비를 이용해서 분리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스트를 처리한 셀에서 역시 메타볼라이트와 프로테인을 분리를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엘리스트를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오렌지색 플로로센스, 지금 UV 램프 아래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오렌지색 플로로센스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볼라이트를 위한 분석 조건은 CAT 클로를 사용했고 메탄올과 몰을 역산으로 그렸습니다. 그렇게 LC를 사용을 해서 분리를 한 결과 대표적인 LC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상계나린과 체릴시린, 체릴로린과 같은 물질들과 그것의 데리버티브인 다이아이로폼의 벤조페니실 알칼로이드들을 동시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최종 산물이 벤조페니실 알칼로이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 윗 단계에 있는 다이아이로 벤조페니실 알칼로이드 폼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스를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다이아이로 폼들의 벤조페니실 알칼로이드들은 줄어들고 그것들이 전부 이제 벤조페니실 알칼로이드로 최종 산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치화해서 보여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엘리스토를 컬치 타임이 2주를 컬치 타임으로 가는데요. 7일째 되는 셀에 지금 엘리스토를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영시간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7일째 멘트입니다. 컨트롤상에서의 상기나린과 다이하이드로 상기나린 체리디스린과 다이하이드로 체리디스린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5일 정도 지나지만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스를 처리를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상기나린의 농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기나린이 변화하는 포인트를 0시간, 12시간, 24시간, 48시간, 72시간, 그리고 120시간 이렇게 6개의 포인트를 잡아서 이 포인트에서의 프로테인의 변화를 2D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컨트롤 셀에서의 2D 이미지입니다. 보시면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pH는 3에서 10, 몰레큘러에서 100에서 10kDalton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스를 처리를 했을 경우 12시간째부터 이미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72시간째부터는 셀 이미지 자체가 스팟을 형성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는 아마 셀 라이시스 등에 의해서 이제 프로테인이 데네츄레이션 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진에서는 0시간부터 48시간까지 제일 많은 스팟 애널리시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상 식물인 애쇼리아 필리피니카 같은 경우에는 풀 지노 시퀀스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스팟 피팅을 해서 그것을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스팟 애널리시스 스킨을 찾았는데요. 일단 컨트롤상에서 이 스팟들을 그룹핑을 하였습니다. 그룹핑을 한 기준은 시간에 따라가지고 다음과 같이 스팟이 점점 스팟 인텐시티가 증가하는 이러한 스팟들과 그리고 다음과 같이 스팟 인텐시티가 옅어지는 그런 스팟들 그리고 이레귤러하게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지 않는 그런 스팟으로 이제 그룹핑을 하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룹핑을 한 다음 엘리스트를 처리한 샘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룹핑을 하였고 이 두 가지 그룹핑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증가를 한다든지 공통적으로 감소하는 그러한 스팟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공통적으로 증가하는 스팟들에 더 큰 의미를 두었는데요. 그 이유는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가 셀 에이징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보고가 셀 에이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스팟 인텐시티는 노멀 셀에서도 증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엘리스트를 쳤을 때 더 급격하게 변화하는 스팟들이 어떤 스팟들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요. 스팟 애널리시스 프로그램 PD캐스트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언레이레이트된 스팟들을 골라냈고 다음에 스팟 인텐시티가 옅어지는 그런 스팟들을 지금 찾아내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젤들은 마스터 젤상에서 이제 스팟 위치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컨트롤 샘플에서는 26%가 스팟 인텐시티가 증가를 하였으며 33%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1%가 이레귤러하게 나타났습니다. 증가를 한 26% 중에서 엘리스트를 쳤을 때 변화하는 스팟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중 17%가 똑같이 증가를 하였으면 17%는 오히려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6%는 이레귤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인텐시티가 증가를 하는 것을 이제 그 컨트롤 샘플 상에서는 확인을 하였을 경우 이제 그 스팟 인텐시티가 굉장히 약하게 증가를 하였습니다만 엘리스를 처리를 했을 경우 샘플이 그 다음과 같이 발현이 많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발현이 많이 되는 스팟들을 이제 50배 이상, 컨트롤에 비해서 50배 이상 증가하는 스팟들을 찾아내었습니다. 찾아낸 결과 다음에 8가지 스팟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팟들은 제가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컨트롤상에서는 플럭스가 줄어들다가 나중에 엘리스를 쳤을 때 플럭스가 늘어남에 의해서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그런 스팟들인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이 스팟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스테이션을 통해서 그 메타볼라이트의 변화와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 프로테인이라든지 프로테인의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엘리스테이션을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타임 인터벌을 거의 12시간 간격으로 봤었는데요. 엘리스를 처리를 하고 난 뒤에 그 12시간씩 보는 것은 셀의 디그레데이션에 의해서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엘리스를 처리를 해서 프로테인을 확인할 때에는 좀 더 짧은 타임 인터벌로 샘플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애슐자 캘리포니카와 같이 지금 폴리전 시퀀스가 알려져 있지 않은 배송 물질에 대해서는 2D 스팟 어널리시스 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프로테인과 메타볼라이트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식물의 2차 대사 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버틀렉에 해당되는 스텝을 찾아내는 데 유용한 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